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어제 실시간 방송을 망쳐버린 후유증에 몸져 누울까 생각하다가 처음이니까 제 자신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많은 응원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만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백신 소식에 그동안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와 기술주의 약세가 교차하며 시장의 패턴이 잠시 뒤바뀌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주요국의 주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는 4.08% 상승입니다. 나스닥은 0.55% 하락. 다우와 나스닥의 주간 편차가 이 정도로 크게 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S&P는 2.16% 상승. 중국은 0.06% 하락을 보였습니다. 홍콩은 1.73% 상승. 대만은 2.31% 상승입니다. 일본은 4.36% 상승. 호주는 3.35% 상승입니다. 영국은 6.88% 장대 양봉을 보였습니다. 독일도 4.78% 상승. 프랑스는 8.45% 급등으로 글로벌 증시 중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시장은 환호했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를 달군 화이자 백신에 이어 이번 주에도 백신 기대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더나가 지난주 3상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 모더나의 결과도 긍정적이라면 내년 세계 경제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면서 증시가 다시 힘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술주의 추가 조정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기는 등 코로나 상황은 급격히 악화 중입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여러 지역에서 봉쇄 조치를 강화 중이고 이의 추가 강화는 경제 침체와 회복 지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흐름 중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는 다소 미래의 일인 백신 기대와 당장 눈앞에 닥친 코로나 위험이 뒤섞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의 발생입니다. 시장은 한편으로는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신규 부양책 타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부양책 규모에 대해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의 근간인 소비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10월 소매 판매도 나오고 중국의 10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도 시장이 주목할 지표입니다. 주요 지표의 주간으로 보겠습니다. WTI는 8.05% 상승 양봉으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입니다. 국제 금값은 백신 이슈로 3.31% 하락한 장대 음봉을 보였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이 이 정도 크기의 캔들을 보인다는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2호의 빅스는 7.08% 하락한 음봉입니다.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백신 기대감에 의한 경기 민감주의 강세와 코로나로 수혜를 받아왔던 제약 바이오 등의 약세가 혼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수혜주의 비중이 적은 코스피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 해소와 확연한 원화 강세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강하게 진행되었고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경신으로 2018년 5월 이후 2년 6개월 만의 신고가를 경신하며 2,500선 대마디에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수혜를 받아온 제약바이오와 각종 코로나 테마가 집중되어 있는 코스닥은 수급이 꼬이며 약한 모습을 지속 보이다가 코로나 우려가 재부각되며 제약바이오의 소폭 반등이 주 후반 나온 모습으로 나스닥과 궤를 같이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은 2조 3,474억의 강한 매수를 보였고 7일 연속 강매수 중입니다. 7일간으로 볼 때는 무려 4조 2,835억의 역대급 강매수를 진행 중입니다. 기관은 3,362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865억 매도이고 기관은 2,778억 매도로 6일 연속 매도 중입니다. 주간으로는 코스피 3.20% 상승 양봉, 코스닥 0.28% 상승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즉시 터치 시도는 하겠지만 원화 강세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매수 지속 유입이 유지될 건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에서 신고가 랠리와 저항 여부, 그리고 주말간 연이틀 200명을 넘긴 우리나라 확진자 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언급으로 우려감 조성 여부 등이 관건입니다. 2500대마디 저항에서의 방향성이 주초의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경직된 모습이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표의 주간으로는 원달러는 4.8원 하락한 1115.6원의 음봉이고 선물은 3.5% 상승한 양봉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빅스는 9.06% 하락한 19.77포인트의 주간 마감을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주간으로 코스피 의약은 0.48% 하락 음봉, 코스닥 제약은 2.5% 하락입니다. 코스닥 바이오는 6.32% 하락 장대 음봉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의약 주요주들의 주간으로는 삼바 2.57% 하락, 셀트리온 4.5% 상승, 신풍제약 5.26% 하락, 한미약품 0.35% 하락, 녹십자 10.48% 하락, 대웅제약 2.08% 하락 등을 보였고 코스닥 제약 주요주들의 주간으로는 시젠 18.21% 폭락, 셀트리온 제약 7.62% 상승, 휴젤은 0.72% 상승, 오스코텍 2.54% 상승, 삼천당제약 4.44% 상승, 메디톡스 12.83% 상승, ST팜 2.12% 하락 등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바이오의 주요주들은 주간으로 알테오젠 3.77% 하락, 제넥신 10.05% 하락, 매드팩토 10.62% 하락, 셀리버리 6.21% 하락, 레고캠 바이오 5.27% 하락, ABL 바이오 0.82% 하락 등을 보였습니다. 어제 실방 중의 종목들 중 아무래도 이번 주 흐름이 가장 중요한 제넥신, 시젠, 메디톡스의 영상만 다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넥신 말씀이십니까? 잠시만요. 144,000원. 지금 제 이 화면이 보이십니까? 이 라인하고 숫자가 보이십니까? 제넥신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선 이탈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제 121선을 이탈하기 전이고 코스닥 바이오는 이탈했습니다. 제넥신은 코스닥 바이오의 시총 2위입니다. 알테오젠과 제넥신은 1등, 2등으로 같이 121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최종 라인이 99,984원 1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93,400원의 지지선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93,400원은 이탈하지 않을 지지선이고 이 10만원 라인은 일시적으로 이탈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수요일과 어제 이 10만원 라인을 두 번이나 위협을 하다가 밑꼬리를 달고 기사회생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넥신은 여기서 만약에 돌리게 되면 11만 5천원 지금 이 라인이 아니고요. 12만 7천원을 회복해야지 다시 상승 추세를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12만 7천원을 회복을 했을 때는 14만 4천원을 돌파하는지 거기까지 조기에 회복을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은 여기서 물렸다고 하셨는데 이 근방에서는 수급을 보시고 지지부진하거나 계속 저항을 받으면 약손절이나 본전에서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넥신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세력 물량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세력 물량이 아직 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신하고 코로나 이 역설적인 상황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백신에서 어떠한 이슈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거나 강하게 시장에 충격을 주면 충분히 14만 4천원까지는 시도할 그런 수급적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고 다시 옛날 고점을,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는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작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젠요. 예, 시젠 봐드리겠습니다. 시젠은 정말 코로나로 인한 진정한 스타 종목이죠. 이 차트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원래 시젠의 시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4천억에서 6천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면서 8조를 넘기는 그런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하고 시젠이 쌍두마차로 코스닥을 이끄는 측면이 강하죠. 시젠은 분류가 코스닥 제약으로 되어 있고 알테오젠은 코스닥 바이오로 되어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제약과 바이오의 시총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시젠은 코스닥 전체에서 시총 2위,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시총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은 최근에 요 8월 달에 고점을 32만 2천 찍은 이후에도 최근까지 이 박스 안에서 굉장히 잘 견조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백신 소식이 나오자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하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넥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젠과 제넥신과 코스닥 바이오는 121선을 이탈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제약은 제약 섹터는 아직 이탈을 하기 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젠도 이탈을 하기 전에 금요일 날 지지를 하고 지금 양봉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금요일 전체의 그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부분도 있는데 다음 주에 이 시젠은 이 121선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좀 하방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제가 어젠가 아랫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코로나 이전으로 모든 걸 다 잊고 완전히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이나 이런 진단 키트의 효용성은 아주 긴 시간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젠의 기업 가치는 아까 보여드린 시총 4천억, 6천억 대보다 완벽하게 퀀텀 점프를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목요일인가 시젠의 실적 발표를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분기 매출이 3,200억 가까이가 되었고 영업이익도 2천억이 넘었습니다. 3분기만 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0배에서 30배 정도의 그런 급증률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시총의 근거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올해 강하게 나오면서 시젠이 거의 수혜를 강하게 받았지만 백신이 나오고 인류가 점점 면역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걸 저는 내년 3분기에서 내년 연말까지로 봅니다. 그럴 때 시젠의 내년 4분기 혹은 후내년 1분기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해 2020년도 매출이 1조 이상이 되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2021년도는 22년도는 바이오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먹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시제는 이미 올해 이렇게 버프를 타버렸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먹는 바이오가 아니고 제약이 아니고 이미 실적주로 변신을 해버린 겁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실적에 대한 잣대를 여러 곳에서 그렇게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총이 6조? 조금 내려 5조 9천억이군요. 이 시총에 대한 정당성마저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제는 제가 두 가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121선을 지지를 한다면 다시 24만 7천원까지는, 그리고 조금 더 오버슈팅 한다면 26만 3천원까지는 맥시멈으로 단기 반등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백신의 영향력이 강해질 때는 21만 원, 이건 당연히 이탈하고 18만 9천 원, 14만 7천 원까지도 장기적으로는 하락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상한가방 보이시죠? 사상 최대 거래량의 양봉 거래량. 이 캔들의 종가가 12만 8,800원입니다. 제가 보는 시젠의 최종 지지선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탈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지를 할 때 시젠의 시총은 3조 5천억에서 4조 수준이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시젠은 퀀텀 점프를 한 상태로 유지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시젠은 그러니까 단기적, 중기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랑 국제소송과 그 다음에 식약처의
그 행정처분 두 가지 악재를 만나고 이렇게 깨졌습니다. 한때는 2018년대는 코스닥 제약의 최고 대장주였고 현재 주가로 권리락 전 기준으로 80만 원 이상을 유지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 종목이 10만 원대까지 빠진 이후에 지금 다시 27만 5천 원까지 반등을 했다가 다시 개파락을 했고 지금 최근 조금 반등 중입니다. 이 지금 앞에 거는 다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날 보였던 이 양봉, 윗꼬리 양봉은 매집봉입니다. 그런데 그 매집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23만 6천원, 24만 2천원까지 이 정도까지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앞의 고점이나 여기 이 종가 26만 원 여기까지는 현재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대웅제약과의 그 소송 결과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식약처의 행정이 적어도 메디톡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엄격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코스피의 대마디 앞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코스닥은 바이오 제약의 흐름에 따라 코스피보다 나스닥의 기술주와 궤를 같이 하는 특이한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는지와 함께 외국인 수급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톰 소여의 저자인 마크 트웨인이 한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습관이다. 누구에게든 습관은 창밖으로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슬려 한 번에 한 계단씩 내려오게 해야 하는 것이다. 투자에도 습관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투자에 혹시 어떠한 나쁜 습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스스로 하여야 올바른 투자 습관으로 서서히 고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제 이메일 공개 후 많은 분들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관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없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